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배신이랄까? 내가 이게 공부한 것이 언제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이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송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뭐 대기업이라든지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송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을 뭐 대기업에서 이제 데려갈 뿐이지, 방송통신대학교 학생 출신을 데려가기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어떤 이제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뭐 그런 것이지, 이제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2022학년도 2학기 시험도 봤지만 그 시험 문제를 보면은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뭐 이런 걸 문제로 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 그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뭐 통계 데이터 과학과 시험도 보고 또 이제 교양 시험도 봤지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뭐 시험이라면 파이썬 뭐 R 같은 시험에서 통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입력하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험이 그냥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개념, 그런 거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고,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연도를 물어본다든지, 어? 뭐 사람 이름을 물어본다든지.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를 우리가 뭐 꼭 뭐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사람 이름 알아서 뭐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사상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정의가 쫙 나오고 이거에 대해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다. 장자. 우리 철학 A의 수업에서. 그 답을 장자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건 쉽다 이거예요. 그럼 장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수준이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버리면은 이 방송대가 어렵다. 이미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생기지 않아요.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또 포기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정도로 수업이나 어떤 시험의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 학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 학교라는 것이 정말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거다. 학교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공부의 배신, 내가 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학교, 이거에 대해서 뭐 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미 있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들,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주의적인 취사 선택적인 그런 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유튜브가 뭐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유튜브가 어떤 흥미 위주의 거리, 굉장히 축소되고 압축되고 그런 이제 편집된 그런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런 매체이지만, 뭐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이것이 아카이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홍익대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을 나왔어요. 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여기를 입학을 하게 됐죠. 근데 상당히 입학하는 그 과정도 좀 쉽지는 않긴 했어요. 더군다나 그 디자인 전공을 해가지고 실기 시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미리 작품을 만들어서 그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그것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했어요. 자동차 그 디자인했고, 그 정식 명칭은 운송기기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홍익대학교 대학원, 일반 대학원이죠. 일반 대학원의 주관으로
메타 디자인 학부의 운송기기 디자인 학과예요.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석사 과정을 했는데 그 입학하기 전에 미리 1년 동안 입시 미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실기 시험 겸 면접 보러 갈 때 판넬을 만들어서 이제 작품 10개를 만들어서 이제 들고 갔죠. 어쨌든 뭐 합격을 해서 졸업도 했어요. 다행히 졸업을 했는데 뭐 동기가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그 2명 저하고 다른 1명 이 사람은 그 전공자예요. 전공자. 그러니까 이미 디자이너로서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비전공자로서 저는 이전에 이제 자동차 공학 석사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직업 군인이었어요. 부사관으로 공군 이제 중사로 전역을 해가지고 지금은 예비역 상사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간 건데 입시 미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그림 그리는 게 취미가 있긴 했지만 이제 새로 그렇게 이제 정식적으로 배우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죠. 자, 어쨌든 이제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입시 미술을 하는데 학원비를 그나마 그래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어린 학생들도 그 학원에 있었는데 뭐 기본이 한 1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원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일주일에 4번을 나가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30세 정도 돼가지고 이제 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우리 부모한테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벌면서 뭐 그거 이제 학비를 이제 학원비를 댔는데 저는 그래도 50만 원밖에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갔었죠. 뭐 시간도 솔직히 안 됐고 주말에 12시간씩 3일을 12시간씩 알바를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학비 받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씩 10개월 정도 했단 말이에요. 거의 1년 가까이 했으면 얼마입니까? 그게 이제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만 그러니까 순수히 학원비만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500만 원. 그럼 여기에 뭐 생활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막 이렇게 하면은 1년 동안 필요한 돈이 못해도 진짜 최소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0만 원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술학 석사를 받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물론 뭐 여러 다른 것들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만 이게 올인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졸업은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꿈이 자동차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첫 학기 그 입학금을 포함해가지고 등록금이 700만 원이었어요. 홍익대학교 대학원 7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의 학비가 600만 원씩 3학기를 냈어요. 그럼 1800에다가 7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이에요. 순수 등록비만 2500만 원. 그러면 지금까지 35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350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에 내가 월세를 내야 되니까 50만 원 정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게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50만 원을 잡죠. 뭐 교통비도 하고, 또 저는 인천에서 검암에서 홍익대학교를 이렇게 지하철 공항철도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자, 그거 하고 또 뭐 밥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생활비 합쳐가지고 한 50만 원 잡아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럼 2년 동안이니까 그것도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 그럼 이거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5천에 6천만 원 정도 돼요. 6천만 원 정도. 이게 이제 3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그 미술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내가 6천만 원의 이 돈을 회수를 했냐? 못했죠. 사실. 지금 졸업한 지 2015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그걸 언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투명해. 물론 내가 그거를 어디다가 걸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말하자면 미술학 석사 그것도 자격증이거든요.
그 자격증을 이제 걸어놓고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를 하려면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상이 내가 하는 일이 디자인이 업무인데 이것도 뭐 별다를 게 없어요. 뭐 되게 멋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내가 그 이제 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배분들도 만나고 뭐 닛산에 근무하다가 온 사람도 보고 뭐 GM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여러 회사에서 일했던 디자이너들도 만나고 또 이제 지망생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 경험을 했죠. 근데 이게 그냥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근데 나도 했었잖아, 직장 생활을. 공군에서. 기업의 문화가 군대 문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거와 다를 게 하나 없어요. 다 그래, 어디 가나. 다만 내가 하는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 될 것인데, 정말 이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매일 그 그림만 그리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이거를 하는 동안에도 내가 맨날 그 스케치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막 지겨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자유를 이제 원했는데 다시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갑갑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후에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렇게 현대차에서 이제 근무하던 디자이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정말 할 만한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자동차 업체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그 젊은 나이에 다 그냥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결국에 막 이제 교수하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뭐 GM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뭐 닛산에 있던 사람들 교수하려고 이렇게 와서 막 학위도 따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디자이너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와 멋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네이버 엑스퍼트로 미술 디자인 그 분야에 엑스퍼트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미술학 석사학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불안정하죠. 내가 자유롭게 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져요. 내가 10,000원의 상품을 올려놓고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 가지고 1시간을 들일 수도 있고 2시간을 들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어떤 작업이 규칙적인 똑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작업이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야만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이 10만 원 한 건을 내가 하는데 10만 원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2만 원까지도 올려놨는데 뭐 2만 원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오긴 해요. 근데 10,000원에 올려놓으면 자주 들어오긴 하거든요. 어쨌든 나는 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효율이 안 나가. 차라리 배달을 하고 말지. 1시간 배달, 2시간 배달하면은 그냥 2만 원 벌 수 있는 건데 차라리 그걸 하고 말지. 이거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고급 기술인데 그거를 투입해가지고 해주는 그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냥 이제 놔둔 상태고. 어쨌든 뭐 되게 이제 좀 길었는데 이제 생활비 포함해가지고 6천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뭐 알바를 하든지 뭐 어디 뭐 취업을 해갖고 일을 하면 진짜 못해도 1년에 3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월급쟁이를 이제 벗어나고 싶고 진짜 자유롭고 싶은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은 돼요. 충분히. 그 이상은 충분히 벌지만 그래도 뭐 직장에 얽매여 있는 그 상황이 싫죠. 근데 만약에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냥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치면 3년을 일했으면은 3천만 원씩 치면 얼마입니까? 예? 3년 9천만 원이잖아요. 9천만 원. 이것도 뭐 만만치 않네.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 가지 뭐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더하는 거 6천이랑 9천이랑 더하면
1억 5천이라는 돈이 있던 거잖아요. 9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오히려 6천만 원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을 했으면 1,500만 원의 기회비용이란 말이죠, 이게. 내가 홍익대학교를 안 가고 일을 했으면은 1억 5천이라는 그 기회비용을 얻었을 텐데, 오히려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자격증 하나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나는 단지 그냥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졌던 그 꿈,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너무 무의미한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말 미래를 내가 위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나중에 어떤 것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보상이 되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게 보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준비를 해 놓고 근데 내가 취직을 안 하더라도 내가 자동차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실체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희망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학사학위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 학위를 얻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과연 그것이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공부하는 것의 기회비용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